윤영찬이가 지금 현근택 지역구의 현역 국회의원 아닙니까? 윤영찬이가 저는 오늘 민주당에 남기로 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온 원칙과 상식의 동지들에게 미안하고 미안할 따름입니다. 민주당을 버리기에는 그 역사가 김대중 노무현의 흔적이 너무 귀합니다. 그 흔적을 지키고 더 선명하게 닦는 것이 제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이낙연의 그 동아일보 후배 윤영찬이가 남기로 했습니다. 왜 남기로 했을까? 정말 민주당을 버리기에는 그 역사가 김대중 노무현의 흔적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흔적을 지키고자 더 선명하게 닦는 것이 자기 소임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현근택 부원장 감찰에 들어가니까 윤영찬이가 이낙연 신당 지지를 주장하면서 민주당 잔류선언을 했다는 겁니다. 이낙연 신당은 또 지지했나요? 보니까 그러네. 신당의 가치와 염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분들 또한 대한민국 정치를 걱정하고 바꾸려는 분들입니다.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이분들에게 누구도 돌멩이를 던질 자격은 없다고 봅니다. 야, 윤영찬 씨. 뭐야 이게 대체? 아니, 마음은 이낙연인데 몸은 민주당에 남겠다. 이 무슨 해괴한 헛소리입니까? 이거 정말 참 웃기네. 아니, 우리 윤영찬 씨는 그동안 이재명 악마와의 그 선두에 섰던 분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그 염치가 없어도 어느 정도지? 나 이거 정말 참 어처구니가 리가 없네. 웃음만 나네요. 웃음만 나요. 자,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 성남중원 말씀드린 대로 윤영찬에게 도전장을 낸 현근택 부원장 해명문을 냈습니다. 사연이 이렇습니다. 지난 12월 29일 같은 지역구의 출마 예정자 A 후보가 누군지 다 드러났지요? A 후보와 A 후보 수행비서로 일하는 B, C를 비롯한 일행들과 시민단체 송년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2차로 인근 호프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다음 날 A 후보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한 말로, 현근택이 한 말로 자신의 수행비서 B씨가 화가 나 있으니 사과하는 것이 좋겠다. 이게 요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현근택 변호사가 이제 B씨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요. A 후보의 수행비서 B씨한테 전화를 했는데 받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A 후보가 뭐라고 했느냐. 그러면은 문자로라도 사과하라. 이렇게 해서 문자로 이제 사과를 했던 모양이죠. 근데 그 문자가 JTBC에 보도가 된 거야. 이제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하고, 그래서 뭐 지금 성희롱 당했다는 쪽에서는 뭐 부부냐, 같이 잤냐, 뭐 이런 말을 뭐 했다는 거야, 현근택이. 그런데 그 A 후보는 같이 잤냐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또 함께 동석했던 사람들은 부부냐, 같이 사냐 이런 말을 현근택이 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B 씨는 자기는 그런 말을 들었다라고 주장하는 모양인가 봐요. 어떻게 동석자들 이야기가 다 달라요? 현근택 씨는 자기가 그런 말을 했는지조차 기억에 나지 않는다라고 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그 B 씨를 만나려고 노력했는데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데. 자, 그래요. 대략 견적이 나오시죠. 일단은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후보자라면은, 예비 후보자라면. 아무리 연말연시고 지역 구민을 만나고 또 우리가 정치적 경쟁자긴 하지만은 서로 그래도 이렇게 인간적인 의리를 갖자 이런 차원에서 만난 자리라도 조심했어야죠. 사과할 일을 애초에 만들지 말았어야죠. 이 점은 현근택 부원장이 분명히 반성할 지점입니다. 그런데 경쟁자와의 술자리에서 경쟁자의 수행비서한테 이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것이고, 근데 들은 사람은 없고, 근데 그 수행비서는 자기가 성희롱 당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현근택은 어쨌든 그 수행비서한테 사과했고, 근데 수행비서한테 보낸 사과 문자가 JTBC에 보도가 됐고. 요거 좀 흐름이 이상한데요. 흐름이 이상합니다. 기억이 나는데 사과를 왜 하냐고요? 예,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이 페미들이 장악하다 보니까 일단 이런 문제가 터지면은 덮어놓고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합니다. 잘못 안 한 것처럼 행동하면은 2차 가해를 한다니 뭐 이런 말로 해가지고 또 사람을 완전히 쓰레기로 만들어버리죠. 요거 수상한데요. 자, 수상하다는 말은 성희롱 발언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진실을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시시비비를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보도만으로, JTBC 보도만으로 현근택을 단죄하고 정치적인 사망 선고를 내리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당내에 페미들 보세요. 현근택 난리라고 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현근택 컷오프해야 합니까? 이게 페미들이 장악한 민주당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진실 규명이 우선이다. 젤리곰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영찬이가 오늘 당에 잔류하겠다. 그러나 마음은 이낙연 신당에 있다. 이러고 자빠졌어요. 이거. 그러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가 진상조사를 이제 지시했지요. 명명백백하게 있는 그대로 사실만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사실 규명이 제대로 안 된다, 그거 어떡할까요? 증거도 없고 일방의 주장만 있고. 그러면 그 피해자 말이 증거입니다. 피해자 말이 증거입니다라고 그렇게 기자가 떠들었던 방송이 JTBC 아니겠습니까? 자, 민주당 패미들, 줄여서 민패들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2021년 12월 10일 밤이었습니다. 윤석열이가 대선 후보일 때 강원도 유세 일정으로 강릉에 갔습니다. 강릉 지역구 국회의원이 누굽니까? 권성동이 아니에요, 권성동. 자, 그 윤석열이 또 이 춘천지법 강릉지원 검사로 일했었습니다. 1996년에. 예. 자, 이 권성동과 이제 중앙언론 기자들의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때때로라는 식당에서 이제 술자리가 있었는데, 옥천동에 있는,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권성동이가 나가는 길에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부부에게 성희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는 겁니다. 새벽 1시경이었는데 윤석열 일행이 나가다가 옆에서 술을 마시던 한 부부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권성동이가, 지역구 국회의원 권성동이가. 그 부부의 일원이라 할 수 있는 아내분에게, 여성분에게 권성동이가 신체 접촉을 하면서 예쁘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 여성에게 강릉에 이렇게 예쁜 여자가 있느냐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이어서 남편에게 안다리를 걸어도 아주 잘 걸었네 이러면서 성희롱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부부는 현장에서 권성동을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일단 신체 접촉도 있었으니까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파악하고 피해자에게 처벌 의사 여부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자,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요, 권성동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112에 신고해서 경찰이 긴급 출동한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경찰관이 무려 12명이나 출동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권성동은 펄펄 뛰면서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나는 그냥 그 부부가 나를 반갑게 인사하게 나도 같이 반갑게 인사했고 사진 찍어줬고 이렇게 그랬을 뿐이지 아름다우시다. 얼평은 한 거예요. 결혼 잘하셨네. 이런 얘기만 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성동은. 자, 그런데 사람들도 많은 그 자리에서 그 발언했다고 이 부부가 권성동이를 신고했을까? 그래서 경찰관이 무려 12명이나 출동했을까? 그 당시에 열린공감TV 취재진이 강릉을 갔습니다. 네, 강릉을 가서 그 피해자분하고도 접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벌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구체적으로 규명된 바가 없습니다만은, 사실이 밝혀진 게 없습니다만은, 저는 또 여기서 또 의문을 갖습니다. 아니, 지역구 국회의원인데, 강릉의 지역구 국회의원인데 아무리 술 취했다 하더라도 지역구 주민한테 그럴 수 있는가? 이거는 일단 차치합시다. 술을 마셔서 이성을 잃었다고 치고요. 근데 강릉에 이렇게 예쁜 여자가 있느냐 이 말을 했다면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강릉에 이렇게 예쁜 여자가 있느냐, 이걸 권성동이가 말했다는 거 아니야. 근데 자기가 지역구 국회의원이고 강릉 사람인데 강릉에 이렇게 예쁜 여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여러분 납득이 되십니까? 강릉에, 여기가 자기가 사는 터전도 아니고 강릉에 살지 않은 외지인이 와서 강릉 주민에게 강릉에 이렇게 예쁜 여자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은 권성동이가 한 말이 아니라 누군가가 한 말인데 그 말을 자기가 한 걸로 치고 이걸 적당히 뭉개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성희롱을 한 사람은 딴 사람이고 만취한 딴 사람이고, 근데 그 사람은 외지인이고 그 사람이 사고를 친 거야. 이걸 권성동이가 내가 수습하겠다면서 나에게 한 걸로 만들어버리고, 신고한 피해자들은 벌벌벌 떨면서 제대로 그 사태에 대해서 증언을 못했거든요. 너 죽어 이렇게 또 협박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래요, 강릉에 이렇게 예쁜 여자가 있었나? 이런 말을 권성동이가 할 리는 없고, 누가 딴 사람이 그런 말을 했는데 권성동이가 자기가 다 덮어쓴 걸로 한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결국에는 당시에 피해자의 어떤 신고 증언만 있었을 뿐이지 이게 팩트로 확인된 것이 없어서 그냥 덮어졌습니다.
권성동이가 이걸로 뭐 불이익을 받은 바도 없고 사과를 하지도 않았고. 예. 근데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 문제 삼은 사람은 김용민 의원 정도예요. 근데 지금 현근택 사건, 이것도 주장만 있는 거 아닙니까? 동석했던 사람들도 부인하고 있는 성희롱성 발언인데, 주장만 있는 현근택 부원장 사건이 컷오프 될 이유라면 권성동은 아예 인생을 컷오프 당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시에 이 권성동 사건이 있었을 때 당내 패미들, 민주당 내 패미들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내 패미들, 민주당 내 패미들, 민패들은 당내 인사, 만만한 사람한테만 큰 소리 뻥뻥 쳐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2022년 대선 패배의 주역들, 2022년 지방선거의 패배의 주역들, 예, 이 민패들 정의당으로 가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여성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 가서 정체성에 부합한 정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주의 정치, 정체성 정치 아닙니까? 그거 하는 곳으로 가세요. 민주당은 대중정당입니다. 이 젠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략적 모성을 띄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어요. 2대남 3대남들이 당신들 때문에 다 등 돌렸다고 하면 인정하지 않겠지. 근데 실상이 그래. 현근택은 이잡듯이 그냥 죽이려 들고, 권성동에 대해서는 뭐 남의 당 얘기니까, 저기는 뭐 늘 그런 당이니까 하고 넘어가고. 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박성민, 이낙연이 대표일 때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으로 들어왔지. 와, 꿀을 빨았어요. 날개를 달았고. 네가 여성 청년을 대표할 대표성이 있고 상징성이 있기에 네가 민주당 최고위원이 됐냐? 민주당 최고위원 돼가지고 하는 일이 뭐 이 페미들의 주구 역할만 했어요. 야, 박성민, 너 이낙연이 깃발 들고 나가면 따라 나가야지. 너를 그 최고위원으로 기용해준 고마운 분 아니야? 누구 덕에 팔자에도 없던 집권여당 최고위원을 냈어? 그럼 이낙연 따라가야지. 뭐야 이거? 하긴 뭐 윤영찬도 안 따라가는 이낙연인데 박성민이 따라가겠습니까?